대량 인출 사태를 막지 못해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기업 SVB 파이낸셜도 결국 당국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배달 음식에서 죽은 쥐가 발견됐다는 논란이 발생한 맨하튼 한인식당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당 측은 당시 주방 영상을 공개하고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어제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참사 2주기였습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는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뉴욕시가 시 전역 모든 고교생의 뉴욕시 신분증 ID NYC 발급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량 인출 사태를 막지 못해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기업 SVB 파이낸셜도 결국 당국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SVB는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없지만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은 남은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자 상환을 위해 파산 관련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SVB 파이낸셜 그룹이 오늘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파산법 11조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룹은 SVB 파이낸셜의 현재 자회사인 SVB 증권과 SVB 캐피털은 파산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 두 회사를 포함한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 전략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산 보호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기업의 채무 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 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로 한국의 법정 관리와 비슷합니다. 다만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 기업은 해당 기업의 대표가 경영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SVB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예금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SVB를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했습니다. SVB는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의 일부라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없고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지만 옛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 그룹은 파산 보호를 신청해 남은 자산을 보호하고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SVB 파이낸셜 그룹은 현재 약 22억 달러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VB 파이낸셜 그룹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각각 100억 달러에 달하는 파산과 부채를 기재했습니다. 배달한 음식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며 보상을 요구한 부부가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식당은 현재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식당 측은 당시 주방 영상을 공개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최근 배달 음식에서 죽은 쥐가 발견됐다는 논란이 발생한 맨해튼 한인식당 감미옥이 뉴욕시 보건국의 점검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미옥에는 지난 15일자로 내려진 뉴욕시 보건국에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고 내부 수리 중이라는 별도의 한글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TMZ는 보건국 위생검사에서 적정 온도 유지 규정 미준수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보도했지만 감미옥 측은 영업 중단은 미납 수수료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에 지금 헬스에서 1년마다 갱신하게 해가지고 붙여놓는 게 있는데 저희가 매니저가 지금 문제가 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걸 돈을 안 보낸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거는 지금 오늘 당장 지금 보낼 작정이고. 지난 토요일 맨해튼 감미옥에서 배달한 음식을 먹던 중 음식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고 밝힌 유니스 리 부부는 이후 해당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지난 15일 뉴욕주 법원에 감미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감미옥 측은 당시 촬영된 주방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이들 부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쥐로 추정되는 해당 이물질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음식을 모두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미옥은 죽은 쥐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발견된 것이 아니고 배달을 통해 제공된 음식인데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죽은 쥐를 버렸다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작 같은 흔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거는 왜 그걸 폐기했다 그러는지. 아니 소송까지 거는 마당에 지금 아울러 당초 알려진 $5,000 제한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부부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며 다음 날에는 다시 연락해와
병원비 등 25,000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쌤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뉴욕에 체류 중인 전우원 씨는 어제 오전 5시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모든 걸 자수하겠다고 예고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 씨는 자신과 가족의 잘못을 반성한다며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온라인으로 5만 달러가량을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이후 범죄자들을 모두 잡겠다고 말한 전 씨는 자신도 범죄자이기 때문에 자기부터 잡히겠다며 마약을 투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종 마약을 언급했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잇따라 투약했습니다. 이후 한국어와 영어로 죄송합니다, 무섭다, 살려주세요라는 등 횡설수설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흐느끼고 환각 증세를 보였습니다. 몸을 심하게 떨고 방바닥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곧 경찰로 보이는 이들이 전 씨가 사는 뉴욕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아파트에 들어와 그를 끌어내면서 방송은 종료됐고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전 씨가 경찰에 체포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전 씨가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집을 나와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외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전 씨의 상태와 영사 조력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에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 폭로성 게시물을 잇따라 올려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인이 사회적 저소득층인 것을 증명하는 모든 분에게는 페이팔로 100불씩 보내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있었던 총격 참사 2주기였습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어제 조지아주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애틀랜타 총격 참사 2주기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총격으로 희생된 한국계 고 유영애 씨의 아들 로버트 피터슨 씨는 오늘과 매일이 어렵다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뿐이라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 증오범죄 퇴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에리카 모리츠구 백악관 아태계 연락 담당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을 낭독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은 유족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지만 모든 미국인이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총기 폭력과 아시아인 혐오 및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과 극단주의라는 오래된 재앙에는 반드시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 3월 16일 조지아주에서는 총격범 로버트 앨런 롱이 애틀랜타 지역 스파 3곳 등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은 아시아계 여성이었고 이 중 4명이 한인이었습니다. 특히 한인 사망자가 발생한 피해업소 2곳은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했고 피해 매장 중 한 곳은 대만계 미국인이 소유한 곳으로 알려져 당시 혐오 범죄를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롱은 가석방 가능성이 드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시가 시 전역 모든 고교생의 뉴욕시 신분증 ID NYC 발급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또 현행 4달러인 페리 기본요금을 고등학생들에게는 1달러 35센트로 할인하는 내용도 통과됐습니다. 어제 뉴욕시 의회가 시 전역 모든 고교생에게 뉴욕시 신분증 발급을 지원하고 페리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고교생 ID NYC 발급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시 교육국이 매년 새학년 시작 때 9에서 12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ID NYC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지원 양식뿐만 아니라 ID NYC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2015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ID NYC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10세 이상 모든 뉴욕시 거주자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으로는 박물관이나 동물원, 극장, 식물원 등에서 1년간 무료 멤버십을 제공받거나 영화나 공연 관람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푸드스탬프와 현금 지원, 섹션 8 같은 서비스 신청 시에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NYC 발급 신청 및 예약과 혜택은 nyc.gov 아이디 NY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현행 4달러인 페리 기본요금을 고교생들에게 1달러 35센트로 할인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면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시의회가 가결한 이번 조례안은 우리의 미래를 대표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캐시 호컬 주지사의 MTA 재정구제 패키지 방안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대신 MTA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하고 모자란 자금을 채울 다른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최근 공개한 2023-2024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에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제안했던 MTA 재정 구제 패키지 방안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예비 행정 예산안에서 MTA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기존 2달러 75센트에서 3달러로 인상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 상원의원은 너무 오랜 기간 주정부는 대중교통 요금을 정기적으로 인상하고 MTA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이런 요금 인상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워킹 클래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에서 주의회는 MTA에 1억 9,660만 달러를 제공해 요금 인상을 막고 무료 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해 5천만 달러를 들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주의회는 MTA에 모자란 자금을 채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면세 혜택 폐지와 월 최대 30달러 내외의 뉴욕시 주거용 주차 허가증 신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에 대한 대중교통 할증료 추가, 기업 프랜차이즈 세금 인상 등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지난해에만 면세 혜택으로 4,200만 달러를 절약했고 40년간 9억 달러를 아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 면세 혜택 폐지안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펜타닐은 좀비 마약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일명 죽음의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약국 처방약과 똑같은 모양을 한 펜타닐이 중고등학교 내에서 대량 유통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플레이노시 교육당국은 최근 이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펜타닐을 함유한 알약을 복용하고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마약 주의, 예방 경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펜타닐의 위험성이나 유통 실태를 잘 모르는 부모들을 위해 오는 21일에는 관련 다큐멘터리 상영회도 엽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북쪽에 있는 이 도시에서는 최근 6개월간 중고생 3명이 펜타닐 복용으로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숨진 학생 중에는 14세 소년도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학생 10여 명은 비슷한 시기 펜타닐이 함유된 알약을 복용했다가 응급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중고교에서 펜타닐 알약이 유통된 것은 학교에서 몇 블락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마약상 3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수사당국에 체포된 뒤 금지 약물 소지와 유통 모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의 차 안에서는 펜타닐을 함유한 알약 6천여 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펜타닐 복용 후 숨진 고교생 시에나 본의 부모는 딸이 알약 1개를 먹은 뒤 곧바로 숨졌다면서 아이가 누군가에게서 일반적인 진통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입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폭스뉴스에 전했습니다. 실제로 마약 단속국은 이 가짜 알약이 옥시코돈이나 하이드로코돈, 알프라졸람 등 합법적인 약과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면서 아주 흡사한 모양의 두 알약 사진을 비교해서 게시했습니다. 또 이들 가짜 약 10개 중 6개가 한 알만으로도 생명에 치명적인 용량의 펜타닐을 함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가구, 가정용품 제조기업 아이키아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2,425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는데 해당 시기에 물건을 산 개인들은 합의금 청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가구, 가정용품 제조기업 아이키아가 미국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고객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만스는 2019년 10월 아이키아 영수증에 카드 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아이키아 북미 지부, 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2003년 제정, 2006년 12월 발효된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 FACTA에 따라 사업체는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 5자리 이상 또는 카드 만료일을 영수증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케아 측은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아이케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고 변호인 측은 영수증이 없어도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아이케아 거래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합의금 총액의 40%에 달하는 970만 달러를 수임료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 최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는 각 $10,000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 외 법정 비용, 행정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가자들이 배분하게 됩니다. 변호인단은 1인당 30에서 $6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반크에 따르면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측은 필수교재 코리아에서 일제가 35년 동안 한국의 경제를 일본의 경제와 통합했다는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발행한 개정판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무력으로 동화시키려 했다로 고쳤습니다. 또 일제 35년간 한국이 산업화됐고 교육과 행정, 경제체계도 근대화됐다는 왜곡은 이 기간에 한국의 인프라는 향상됐지만 이런 발전은 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로 바뀌었습니다. 뉴욕 맨하튼 검찰이 2021년 뉴욕에 돌진하는 황소 조각상을 포함해 공공장소에 인종차별 문구를 남긴 40살 남성을 증오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해 12월 14일 월스트리트의 황소상과 편의점 건물 등지를 돌며 스프레이 페인트로 대형 나치 문양과 흑인 비하 문구를 그렸습니다. 하루 전에도 시청 정문과 기둥 등지에 나치 문양과 흑인 등에 대한 인종차별 문구 등을 새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 TV 영상으로 용의자를 추적해 같은 달 16일 체포했습니다. 맨하튼 검찰은 용의자는 맨하튼의 상징적 명물 중 하나인 황소상과 시청 건물에 혐오 문구를 남겼다면서 혐오 범죄는 뉴욕시에서 발붙일 곳이 없고 공격적이며 해로운 행동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1년 스캇 스트링거 전 뉴욕시 감사원장으로부터 20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한인 여성이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여성 진 김 씨는 지난 15일 맨하탄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2001년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 선거 캠프에서 무급 인턴으로 일할 당시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이번 소송은 지난해 제정된 뉴욕주 성인 생존자 보호법에 따른 겁니다. 이 특별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소송에 나설 수 없게 된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1년간 한시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샤마 헤이더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지난 14일 뉴저지 트랜짓 당국에 버겐카운티 경전철 노선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더 의원은 20여 년 전 허드슨 카운티 베이온부터 놀스버겐을 연결하는 경전철이 버겐 허드슨 경전철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됐지만 이름과 달리 버겐 카운티에는 경전철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버겐 카운티로 경전철을 연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20년이 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